안녕하십니까. 강남 프라임 영어학원의 배수루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0번 문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30번 문항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죠? 먼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단 제일 앞에 every time 단어가 두 개지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한 덩어리에 접속사로 쓰인다고 해서 접속사 대용어구라고 불리우죠. 예를 들어서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처럼 한 덩어리에 접속사로 쓰여서 절과 절을 이어준다 그 얘기예요. 자, every time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이 proper name까지겠죠. 여기서 이 proper이라는 게 뒤에 있는 ordinary라는 단어와 서로 대비해서 원래는 proper 하면은 적절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누구누구에게만 적절한 이름. 철수는 철수라고 불러야 되고 영희는 영희라고 불러야 되죠. 철수에게만 또는 영희에게만 적절한 이름. 고유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고유한 이름.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proper이라는 말이 적절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고유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여기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장식물이죠. 여기서의 that은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고유한 이름이 아닌 무언가를 conceptualize, 개념화하고 categorize, 범주화하고 그리고 put a name, 이름을 붙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its particularities,를 abstract away from 한다. 자, 보통은 이 abstract란 단어를 학생들은 abstract, 형용사, 추상적인 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abstract가 동사로 쓰이면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공통점을 뽑아낸다, 추출한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어떤 사람의 주의력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의 abstract away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표현 leave out 또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무시한다라는 개념, neglect 또는 ignore 이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자, 뭐뭐로부터 주의력을 이렇게 다른 데로 빼버리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Its particularities, 그것의 특별한 내용들,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쓴다 그 얘기겠죠. 그걸 우리는 범주화라고 하고 개념화라고 하는 거죠. 자, 학교에 다니는 그 모든 친구들 전부 다 사람이죠. 각각의 개성이 있고 각각 자기만의 이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념화할 때는 인간으로 모든 존재들이 다 한 번에 불리우는 거죠. 한 묶음으로 불리우는 거죠. 거기서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연상하면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고유한 이름이 아닌 무언가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고유한 이름이 아닌 뭔가의 상세한 내용은 무시한다 그 얘기예요. 픽처라고 하는 것은 imagine, 상상해봐라 그 얘기죠. 데이지 꽃과 클로버 꽃을 상상해봐라. 잔디밭에 있는 Those four ordinary nouns leave out their differences. 그 네 개의 일반 명사들은 그것들의 차이점들을 leave out, 빼버린다. 빼버린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무시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abstract away from과 leave out 이라는 표현이 서로 이렇게 같은 맥락의 표현으로 쓰였구나. 그 얘기는 differences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왔던 어떤 표현, 요 particularities와 같은 맥락의 표현이겠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네 개의 일반 명사라는 것은 daisy, 그리고 clover, 그리고 flower, 그리고 lawn, 이 네 개의 일반 명사죠. 그 차이들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사람마다 자기만의 이름이 있는데 합해서 인간, 사람 이렇게 범주화, 한 묶음으로 범주화해서 부르죠. 사실은 데이지 꽃도 데이지 꽃마다 자기만의 특징적인 것이 있고요. 클로버도 자기만의 특징이 있고 꽃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자기만의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lawn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grass와 lawn의 차이점은요. grass는 그 풀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lawn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lawn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냥 lawn이라고 총칭하는 거죠. 일반화시키고 범주화해버리죠. 한 묶음으로. 각각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것들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고 퉁쳐서 부른다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보면은요. 같은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flower, 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co-categorizes라고 했죠. 범주화하는데 co, 함께 범주화한다. 그 얘기는 한데 묶어서 한 묶음으로 포함시킨다. 그 얘기겠죠. 뭐와? co-categorizes with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얀색 종류의 것, 노란색 종류의 것을 모아 베이지에 해당되는 ones, ones라고 하는 것은 types,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반복하는 거죠. 베이지에 해당되는 유형들 그리고 모든 많은 다른 종류의 것들과 함께 한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 그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다른 종류의 것들이 또 있겠죠. 그런 것들과 함께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에 해당되는 이런 유형들을 한 범주에 포함시킨다. 전부 합해서 flower라고 부른다 그 얘기고요. 이것도 역시 무슨 얘기입니까? 그 particularities, differences를 abstract away from 한다 그 얘기죠. leave out 해버린다. 무시하고 한 범주 안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니까. 자, lawn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예로 드네요. lawn이라는 단어도 varieties of grass and all the non-grass plants that are there 이라고 했죠. 자,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앞에 언급된 것들을 꾸며주는 장식물이죠.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그 lawn 안에 있는, 풀밭 안에 있는 풀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테고 풀이 아닌 식물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lawn이라고 단어를 붙임으로써 이런 것들을 acknowledges 한다. 이 acknowledge라고 하는 게 인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맥과 안 맞죠? 인정한다면 하나하나 그 존재를 인정했다면 하나하나의 이름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부르겠죠. lawn으로 묶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결국 여기 2번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 부분이죠. 2번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개별적인 특징들을 무시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abstract away from its particularities 또는 leave out differences와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표현들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정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풀의 다양한 종류들 그리고 풀이 아닌 식물들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면 하나하나의 것들을 인정한다면 한데 묶어서 부르면 안 되겠죠. 자, 한데 묶어서 부른다는 얘기는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지에서는 neglect, 그렇죠? neglect라는 단어로 바꾸라고 하죠. s를 붙여야 되겠죠. 무시한다 라는 말이고요. zoom in, 자, zoom in 해라. 가까이 가서 보면 명령문 나오고 and가 나오면 가까이 봐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 거다. 모든 곳에서 어디에나 individuality가 있고 uniqueness가 있다라는 거, 개성이 있고 독특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각각의 개성을,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한데 묶어서 범주화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뭔가를 범주화할 때는 그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차이점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데 묶어서 무시하고, 그 특징들을 무시하고 한 묶음으로 묶는 과정이다, 그 얘기겠죠. No two daisies, no two clovers are exactly alike. 그 어떤 데이지 꽃도, 그 어떤 두 개의 클로버 꽃도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데이가 주어고요, present가 동사인데, 문제는 to a quick glance 라고 하는 부분이, to가 전치사죠? 전치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구가 삽입된 표현이고요. 목적어는 carpet. carpet 뒤에 있는 말은 전부 장식물이겠죠. To a quick glance. A quick glance에게는 그것들이 하나의 carpet을 프레젠트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의 day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열된 것들이겠죠. 자, 그 어떤 두 개의 데이지 꽃도, 그 어떤 두 개의 클로버 꽃도 정확하게 같진 않다. 그렇죠? 정확하게 같진 않다, 그 얘기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to a quick glance, 이렇게 힐끗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present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라는 개념이니까 show의 개념이겠죠. 하나의 carpet의 모양새를 보여준다. 어떤 carpet이에요? 충분히 uniform, 그렇죠? uniform이라는 게 획일적인, 동일한이라는 뜻이 있죠. 충분히 동일하게 무늬가 넣어진 하나의 carpet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하나가 구별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뭘, 똑같이 무늬가 넣어진 하나의 carpet, 하나의 lawn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힐끗 보게 되면 이란 얘기겠죠. For most practical purposes, 보시면 알겠지만 전치사 for가 있으니까 전치사 구고요, 장식물이겠죠.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될 수 있다. ignore이라는 단어도 아까 나왔던 neglect 또는 abstract away from, leave out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 지금 모습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차이들은, 그 구성 요소들의 차이점들, 특징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데이지 꽃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사슬 모양을 만든달지, 또는 일광욕을 한달지, and the like 하면 기타 등등이죠. 이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하지만 not so,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는? For the groundkeeper of sports stadium, 스포츠 스테디움의 groundkeeper에게는 그렇지가 않대요. 이게 플레이그라운드 얘기하는 거 같죠? groundkeeper 하면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같지가 않다, 다르다. 그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그 퍼포먼스에, 스포츠 스테디움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그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테디움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죠. 자, 여기에서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 앞에 콤마가 있죠?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and there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즉 어디에서는, 스포츠 스테디움에서는 the constituent grasses and their stages of growth really do matter. 자, 주어가 두 개죠? grasses. constituent라고 하는 형용사는 constitute라는 동사에서 연상하시면 돼요. constitute 하면 뭔가를 구성하다라는 동사죠. 명사는 constitution. 당연히 명사할 땐 constitution, 구성이란 뜻인데 constitution이라는 게 헌법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국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헌법을 constitution이라고 하는데 constituent 하면 형용사겠죠? 그 lawn이라고 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풀들, 그리고 그 풀들의 성장 단계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겠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똑같은 이 잔디, 풀밭, 플레이그라운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굴을 때 굴러가는 속도, 그리고 마찰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to an infinite mind with infinite memory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에게는 전치사 to로 시작되는 전치사 구죠. 여기까지 끊어주면 되겠죠. 무한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지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에게는 each blade of grass, its own distinct life history. 자, 그 자신만의 뚜렷한 생의 역사를 가진 각각의 풀잎은 어떻게 될 필요가 없다. co-categorized 될 필요가 없다. B 플러스 P 형태니까 수동태겠죠. 같은 범주에 넣어질 필요가 없다. 뭐는? 무한한 기억력을 가진 무한한 지성을 가진 존재에게는 당연히 어때요? 각각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존재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한 범주 안에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을 가진 각각의 존재들을 굳이 한 범주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삶의 역사를, 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각각의 풀잎이 굳이 같은 범주에 넣어질 필요가 없다. 누구와 함께 같은 범주에 넣어질 필요가 없다. With all its fellows. fellows라고 하는 것은 fellow가 원래는 동료,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비슷비슷한, 우리가 grass라고 부르는 그 풀들, 우리가 보기엔 전부 한 묶음으로 grass라고 부르지만 그 구성하는 그 내면을 보면은 구성하는 그 하나하나의 풀을 보면 각자 자기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무한한 기억력을 가진 무한한 지성을 가진 존재라면 각각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무한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지성의 존재는 비슷한 것들과 굳이 각각의 풀들을 이렇게 함께 같은 범주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고요. 각각은 그 자신만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마치 모처럼.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do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have your own name 이겠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do냐, 만약에 학교에서 약간의 변형 문제를 내서 have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하면, have가 일반 동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조동사로도 쓰이죠. have가 만약에 일반 동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가지다, 먹다, 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일반적인 동사로 쓰였으니까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는 반복될 때 대동사 do를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 여기서의 do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have your own name 할 때 have라는 가지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그 have라는 동사, 일반 동사 have니까 do로 썼고요. have라고 대동사를 받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have가 조동사일 때만 have를 대동사로 받는데 have가 조동사로 쓰이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have plus pp. I have studied English for 10 years. 나는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다. have studied 할 때 완료 시제에서의 have는 가지다, 먹다, 시키다 이런 뜻 없죠. 그냥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have이기 때문에 그때의 have는 조동사 have입니다. 만약에 have가 완료 시제의 have로 쓰였다면 조동사 have니까 대동사로 쓰여야 하는 상황에서 have로 쓰여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반복되는 have는 가지다, 네가 네 이름을 가지는 것처럼
가지다란 뜻이니까 일반 동사 have죠. 그렇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do라는 대동사로 쓰여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0번 지문에 관한 설명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